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라면을 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왜 줄까지 서서 한국 라면을 사려고 하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거릿 콜린스입니다. 브루클린의 남부 전통 요리 식당을 40년째 운영하고 있죠. 남부 음식은 제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콘브레드, 맥앤치즈. 이런 음식들이 제 손에서 탄생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삶에는 단 하나의 유별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죠. 그것도 아주 강한 편견이었어요. 젊은 시절 식품 박람회에 참가했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맡아보는 독특한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김치라는 발효 채소였습니다. 그 냄새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쳤고 그 모습이 지역 언론에 찍혀 다음날 신문에 실렸죠. 미국 전통 요리사, 아시안 음식의 비위 상해라는 제목과 함께요. 그 후로 한국 음식은 제게 불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썩은 것 같은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는 음식으로 각인됐죠. 그래서 제 식당에서는 단 한 번도 아시안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요리의 원칙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딸 캐롤라인이 집에 들렀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들고 온 작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봉지에 빨간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고 영어로는 파이어 치컨 누덜즈라고 쓰여 있었죠. 불닭볶음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나라 음식이군. 누가 이런 걸 좋아한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캐롤라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고집이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검은 봉지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 것은 제 일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뉴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아시안 식품에 고율 수입 관세를 매기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삼양 불닭볶음면이라는 라면이 전국적으로 품절되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마트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이들이 카트에 라면을 산더미처럼 쌓아 나르는 모습이 이어졌죠.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저게 왜 맛있는 거지? 매워서 눈물까지 흘린다면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평소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던 아시안 마트에 발걸음을 돌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트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진 듯 했죠. 불닭볶음면을 사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박스예요. 한 사람당 2개씩만 가져가세요. 직원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젊은 여성이 마지막 남은 불닭볶음면을 카트에 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물어봤죠. 그렇게 맛있나요? 여성은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매워서 혼나지만 그래도 자꾸 생각나는 맛이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음식이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눈물 흘리며 먹는 걸 즐기는 시대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점점 더 다양한 맛을 원했고 저는 전통 방식만 고집했죠. 어쩌면 제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캐롤라인은 퓨전 요리를 전공한 젊은 셰프입니다. 딸의 요리 대회 결선 날이었어요. 딸은 불고기 라면 타코라는 독특한 메뉴로 참가했죠. 저는 캐롤라인이 초대해서 행사장에 갔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캐롤라인의 요리에 감탄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완벽한 조화, 도전적이면서도 익숙한 맛 같은 평가가 이어졌죠. 결국 캐롤라인은 우승했습니다. 기쁨에 찬 딸이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어땠어요? 제 요리 맛봤어요? 순간 제 안에 완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말했어요. 그건 요리가 아니야. 농담이지. 전통을 망가뜨리는 행위야. 캐롤라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입맛도 마음도. 40년 전 요리법만 고집하면서 세상이 변하는 건 보지 못하고 있어요.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캐롤라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죠. 식당의 주방은 고요해졌습니다. 캐롤라인이 가끔 들러 새로운 레시피를 알려주던 일상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을 닫고 홀로 남았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고집이 얼마나 딸을 아프게 했는지를요.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 요리 인생의 기반을 흔드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문득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찬장을 열었어요. 캐롤라인이 두고 간 불닭볶음면 한 봉지가 눈에 들어왔죠. 반사적으로 손을 뗐다가 다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지? 궁금증이 일었어요. 그동안 한국 음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편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서대로 물을 끓이고 면과 소스를 넣었어요. 봉지를 뜯는 순간 예상과는 다른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쾌한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고소한 향이 퍼졌어요. 매콤한 향신료 냄새와 함께요. 완성된 라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의 면이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냄새만으로도 매운 것을 알 수 있었죠. 계란 하나를 삶아 올리고 후추를 조금 뿌렸습니다. 첫 한 입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으악! 입안이 화염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물을 급하게 마셨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운맛이 가시자 다른 맛이 느껴졌어요. 고소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여러 층의 맛이 중첩된 복합적인 풍미였죠. 다시 한 입 또 한 입 먹게 되었어요. 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해는 안 돼. 그런데 맛있네.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40년간 고집해온 맛의 세계는 너무 좁았다는 걸요. 이렇게 도전적인 맛이 주는 짜릿함,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따뜻함의 경계를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맛의 세계를 거부해왔던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캐롤라인과의 갈등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캐롤라인에게 연락했어요. 그 라면 제대로 배우고 싶어. 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죠. 반신반의하는 기색이었지만 함께 한인 마트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브루클린의 작은 한인 마트 앞에서 만났어요. 낯선 간판, 한글로 가득한 상품들, 처음 보는 향신료 냄새에 주춤했습니다. 마트 문을 열자 풍성한 향신료 내음이 코를 찔렀어요. 좁은 공간 안에 다양한 색상의 패키지들이 빼곡했습니다. 처음 보는 채소들, 병에 담긴 양념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라면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에서 손수레를 멈췄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부부였어요. 남편은 장바구니를 들고 아내는 친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찾고 있어요. 그러자 노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네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도 처음엔 이곳이 낯설었거든요.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말이죠. 그분들을 따라 마트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노부인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정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정 씨는 길을 안내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다시다예요. 국물 맛을 낼 때 쓰죠. 이건 고춧가루고요. 한국 음식의 붉은색은 대부분 이것 때문이에요. 정 씨의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요리에 진심이라서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정을 나누는 거랍니다. 식사 초대가 사랑의 표현이죠. 라면 코너에 도착하자 정 씨는 불닭볶음면 외에도 여러 종류의 라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맛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남부 요리 셰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정 씨는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셰프시군요.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다시마예요. 감칠맛을 내는 비결이랍니다. 당신의 남부 요리에도 잘 어울릴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다른 손님들도 우리에게 다가와 조언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이 개발한 불닭 레시피를 알려주었고, 중년 남성은 매운 음식을 먹을 때의 팁을 공유했습니다. 요구르트나 우유를 곁들이면 매운맛이 중화돼요. 그리고 무조건 한 번에 먹지 말고 조금씩 맛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마트 한쪽에서는 시식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정 씨는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김치 시식이 있어요. 한번 맛보세요. 작은 종이컵에 담긴 김치를 조심스럽게 맛보았습니다. 처음 맡았던 그 냄새가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효된 채소의 신맛과 매콤함, 그리고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어요. 표정이 바뀌는 저를 보며 시식회를 진행하던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어요. 박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물었고 캐롤라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불닭 좋아하세요? 처음엔 다들 놀라시죠. 매운 정도에 따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처음이시면 2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거죠? 박 씨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고추장은 앵그리 스파이시가 아니라 웜 스파이시예요. 환하게 매운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매운 거죠. 몸을 데우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요. 그 표현 참 좋네요. 따뜻한 매운맛. 박 씨는 카운터 뒤에서 작은 접시를 꺼내 고추장을 조금 덜어 건네주었습니다. 한번 맛보세요. 혀끝으로 조금만요. 조심스럽게 맛을 본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처음엔 달콤했다가 이어서 매콤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화상을 입는 듯한 매운맛이 아니라 따뜻하게 번지는 열기였어요. 박 씨는 이어서 작은 유리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매실청이에요. 매운 음식 먹고 나서 마시면 속이 편안해져요. 우리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 말에 박 씨의 얼굴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문득 물었어요. 가족이 그리우시겠네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계세요. 매년 가을이면 어머니가 김치를 담가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서 제가 직접 배워서 이곳 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박 씨는 우리에게 김치 종류, 다양한 라면, 고추장, 다시마 육수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녀의 친절한 설명에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한국 음식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각 가정마다 김치 맛이 다르다고요? 네, 우리는 그걸 손맛이라고 해요.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만드는 사람의 손을 타면 맛이 달라지죠. 마치 당신의 남부 요리처럼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요리의 본질은 어느 나라나 같았어요. 정성과 전통, 그리고 손맛. 처음으로 한국 음식과 제 요리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했죠. 계산대에서 우리가 고른 물건들을 정리하는 동안 박 씨는 작은 비닐봉지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한국에서 갓 들어온 차예요. 매운 음식 먹고 나면 이 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곳에서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이야기이자 정성이었죠. 그들은 음식을 통해 고향의 이야기를 나누고 낯선 이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저와 닮아 있었어요. 마트에서 나오는 길, 저는 캐롤라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음식처럼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였어. 그날 우리는 한국식 재료를 가득 사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함께 김치찌개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균형을 배웠죠. 한 달간의 실험 끝에 저만의 남부식 불닭라면 수프를 개발했습니다. 닭육수를 기본으로 하고 고추장의 매콤함을 더했어요. 거기에 콘브레드를 곁들인 독특한 조합이었죠. 남부의 전통적인 맛과 한국의 매운맛이 조화를 이루는 요리였습니다. 식당에서 시식회를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죠. 대부분은 제가 갑자기 아시안 음식을 내놓자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라면이라고요? 마거릿이 한국 음식을? 의심의 눈초리로 첫 한 입을 떴지만 이내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맛있는데요? 깊은 맛이 있네요.
매워도 자꾸 먹게 되는데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제 라면은 그날 완판되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음 날부터는 문 앞에 줄이 생겼죠. 누군가가 SNS에 사진을 올렸고 지역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한 가지 방식만 고집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꼭 편해야만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울면서도 다시 먹고 싶은 맛. 그게 요즘 사람들이 찾는 진짜 위로인지도 모르겠어요. 식당의 활기를 되찾으면서 제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갱년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밤마다 땀에 흠뻑 젖어 깨던 일이 드물어졌고 기분 변화도 안정되었죠. 한의사 친구는 매운 음식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양의 고추장을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마거릿,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무슨 비결이라도? 단골 손님인 엘리자베스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내 몸을 깨운 것 같아요. 열정이 돌아오니 건강도 따라오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오랜만에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마트까지 걸어가는 일도 수월해졌어요. 캐롤라인은 저를 보고 놀라워했죠. 엄마, 정말 달라졌어요. 전에는 계속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저도 느꼈습니다. 몸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호기심과 배움의 즐거움이 커졌죠. 그동안 제 고집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니 그 자리를 활력과 기쁨이 채웠어요. 시식회 이후 메뉴판에 한국식 요리를 추가했습니다. 손님들은 전통 남부 요리와 함께 한국식 퓨전 요리를 즐겼어요. 식당은 활기를 되찾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났죠.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김치 콘브레드, 고추장 치킨, 된장 그레이비 소스 등 상상도 못했던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캐롤라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딸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틀렸어. 요리는 시대와 함께 걸어야 한다는 걸 몰랐어. 캐롤라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변했어요. 그것도 불닭볶음면 때문에.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식당 이름을 서던 코리안 컴포트 키천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죠. 새 간판이 걸리던 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퓨전 메뉴는 점점 입소문을 탔어요. 브루클린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가 되었죠. 지역 셰프협회에서는 특강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요. 강연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저는 오만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았어요. 세상의 모든 맛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던 전통주의자가 아니라 포용하는 맛을 만든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 변화가 자랑스러웠어요. 캐롤라인의 딸, 제 손녀 소피아가 주말마다 식당에 놀러 옵니다. 소피아는 이제 8살이지만 이미 불닭볶음면의 열렬한 팬이 되었어요. 함께 라면을 끓일 때면 저는 항상 잊지 않고 말합니다. 불닭 먹을 땐 우유 챙겨야 해. 할머니도 울었거든. 소피아는 깔깔 웃으며 대답하죠. 할머니도 매운 거 못 먹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때로는 박 씨도 초대해서 함께 요리를 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 요리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저는 그녀에게 남부 요리의 노하우를 전수해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우정이 피어났습니다. 저녁 뉴스에 한국 라면, 미국인의 식탁을 바꾸다라는 특집이 방영되었어요. 제 식당도 간략하게 소개되었죠. 방송을 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작은 봉지 하나가 내 입맛을, 내 마음을, 내 가족을 바꿨어. 참 웃기지 않아? 고개 라면이라니. 그날 밤 잠들기 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낯선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기로요. 오히려 그것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노트에 큼직하게 적었습니다. 한국 여행. 다음 날 아침 캐롤라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한국에 가보려고. 같이 갈래? 전화기 너머로 캐롤라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지어 기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요? 엄마가 한국에 가겠다고요? 그래. 이제는 직접 보고 싶어. 그 음식이 태어난 곳, 그 맛의 근원을. 3개월 후 저는 캐롤라인 그리고 소피아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낯선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그리고 곧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죠. 공항 푸드코트에서 나는 김치찌개와 비빔밥 향기였습니다. 와, 할머니. 저기 불닭볶음면 카페가 있어요. 소피아가 소리쳤어요. 정말이지, 한쪽에는 삼양식품의 팝업 스토어가 자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브루클린에서 온 것을 알고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제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미 한국에도 알려져 있었나 봅니다. 남부 요리사가 불닭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번역되어 한국 블로그에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첫날부터 한국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맛의 축제였어요.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의 고소함에 놀라고 종로의 작은 식당에서 된장찌개의 깊은 맛에 감동했습니다. 부암동의 전통 한옥에서는 차를 마시며 한국의 전통 예절을 배웠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음식을 나누는 그 마음이요.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자신의 반찬을 나눠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여행 중에 저는 한국의 유명 셰프들도 만났어요. 그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한국 요리의 정교함과 철학을 배웠습니다. 매운맛뿐만 아니라 오방색의 의미, 음양의 조화까지 요리에 담긴 깊은 문화를 느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삼양식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 작은 봉지가 저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2개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풍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뉴욕에 돌아와 식당을 다시 열었을 때 메뉴에는 한국 여행에서 배운 새로운 요리들이 더해졌습니다. 제 부엌에는 고추장과 된장이 남부 양념들과 나란히 자리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서울 프라이드 치킨이 되었죠. 한국의 양념치킨 기법과 남부의 프라이드 치킨을 결합한 요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의 주방에서는 매일 남부 전통 요리와 한국 음식의 향기가 뒤섞입니다. 오늘도 은은하게 김치라면 향이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냄새가 좋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향기이자 편견을 깬 용기의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화합의 상징이죠. 돌이켜보면 맛의 세계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의 벽을 쌓았을 뿐이었어요. 그 벽을 허물고 나니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준 불닭볶음면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작은 봉지 하나가 가져온 큰 변화, 참 신기한 일이죠? 식당 벽에는 이제 한국 여행의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은 한국의 할머니 셰프와 제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에요. 두 문화의 만남, 두 세대의 지혜가 담긴 순간입니다. 소피아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말합니다. 할머니, 다음에 한국 갈 때 저도 꼭 데려가줘요. 그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만날 맛의 세계는 아직 너무나 많단다. 이상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